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것들은 좀 많지만 오늘은 이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몰 시간까지 원래 그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유효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아니 이미 제출로 자료 일부는 받아왔어요. 아 그래요? 뭐 네. 받아왔어요 그러면? 뭐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장 체포에 근거가 되는 뭐 자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미 제출로 자료 받는 게 무슨 압수수색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 원래 좀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었죠. 근데 윤석열이 압수수색 대마왕 아닙니까? 아무데나 압수수색 막하는. 저는 이 경찰 그 수사본부 국수본이 네. 이런 때는 자기 위상 정립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 옛날에는 검찰의 하위 기관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쩌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검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사력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영화적 상상력일 수는 있으나 급습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그쪽 이 경비하는 쪽이나 국수본이나 다 공무원인 건 사실이지만 네. 내란 시기에는요 서로 엄청난 사실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밀고 쳐들어가서 자료를 빼앗아 오는 그 결기를 보이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 그 경호처가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그쵸?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결국은 대치 상태를 보이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도 보안상의 이유를 거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금 받기는 받았다는 것 같은데 경호처가 얘기한 건 이거랍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러면서 버텼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직자 하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 잘 아시죠? 그렇게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아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경찰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내란과 군사 반란 외환의 수괴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현행범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수사하기 위해서 자료 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저항할 명분이 더 줄어들고 실제로 이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위압당할 수 있죠. 근데 뭐 자료 달라 이렇게 뭐 느슨하게 하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제 윤석열 체포에 나섰으면 좋겠는데 수사기관들도 이제 눈치가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된 다음 그 순간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윤석열의 신병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본에 가 있느냐, 국수본에 가 있느냐, 뭐 공수처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둘 중에 어디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느냐는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이제 자꾸 막아섰는데 원래 4군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피의자 압수수색의 피의자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경찰 특별수당 관계자가 압수수색 장소 말하면서 책임자 와라 그랬더니 그냥 경비하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본인의 내란 혐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셈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아직도 검찰이 하는 쇼 따라가려면 멀었다. 제가 있던 기관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쓰레기통만 들고 가더라고요. 휴지를 잔뜩 들고 가면서 폼을 잡는 거예요. 검찰이? 사진에 나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요 경찰에서 장갑차 동원해서 가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장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현행범 같은 경우는 현행범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 그 현장에서 다 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검찰을 넘어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그런 모습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요. 이제 좋은 세상이 이제 올 거예요. 언젠가는. 네. 온다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렇죠. 수사기관이라기보다 그 자신들이 스스로 특수층이고 한국의 상위계층, 부유층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 뭐 어쩌고가 다 자기 기득권 보전의 기초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들을 분쇄할 게 그렇다고 뭐 군대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경찰이 이걸 없는 과정에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고 굉장히 힘을 보여야 되는데 권력 앞에서 경찰은 너무나 수능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내내 그래왔잖아요.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경찰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아마들 많이 얘기하고 있겠죠.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이 경찰 압수수색할 때 피디님 우리 그 틀어줬던 보여줬던 판넬 좀 보여주세요. 경찰 압수수색의 그 순서도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하고 나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그렇죠. 저 화면 보십시오.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영장을 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법원이 경찰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는 저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혹시라도 무슨 소식이 흘러서 먼저 이 대통령에게 좀 전달되거나 실장에게 좀 가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뭐 위험성도 있는 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까지 검찰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 딱 붙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이제 윤석열 쪽에다가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갈 때는 틀려라 이런 뜻도 있고 이중적 근데 의미가 아니나 싶어요. 오늘 저녁으로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왜냐하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조수사 기관 띄웠거든요. 공식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영장은 공수처가 띄워주니까 구태여 이제 특수본에다가 의존할 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보고기관이 용산하고 지금 절연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보하죠. 문제는 이제 법원인데 설마 법원도 이 몇 번의 이 여론 비난 경험하고 있는데 하여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공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린 검찰하고 같이 안 합니다 해서 네. 아예 별개로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오전 8시 반부터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로 계속 이상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무슨 서류 같은 걸 또 막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게 용달차 뭐 화물차 이렇게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8시 그러니까 30분 부터. 경찰이 봉쇄해야 돼요. 예,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포위해야 아닌가. 돼요. 예. 포위해야 됩니다. 뭐 혹시나 저는 뭐 이런 상상돼 봅니다. 안에 저기 무속 도구가 있는 걸 치우지 않을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신이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만신이 있대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대통령 그 한남동에 그 이상한 방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글쎄 뭐 몰라요. 이건 그냥 추측이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워낙 점잖하고 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쫓겨났지만은 한국에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입 다물었지 상상 초월하는 것들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네. 들면 하나 뭐 말해. 아니 뭐 제가 보질 않아서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문재인 전 대통령 참 점잖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종의 화나는 점잖음이죠. 점잖음의 종류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사람 화나게 하는 점잖음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자기만 고고한 대신 주위 사람 모두는 고통받는 그런 점잖음. 네. 세상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정말 자기 혼자 선비 노릇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 체포해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계속 청와대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 치울 만큼 다 치웠는데도 그랬죠. 이제 박근혜의 캐릭터상의 독특함 때문에 못 치우기 위해서 놔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윤석열이 탄핵당하잖아요. 탄핵되고 그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대통령실에 못 mov니다. 관사에 못 mov니다. 그러면 그때 웬만한 것들 다 치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들이. 그러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뭐 거울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거울은 엄청 많았다고 그러던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경찰하고 경호처는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대통령실이 스스로 내는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경찰의 이 영장이 일주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압수수색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자기네들이 열어놓겠다. 좀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짜 빨리 체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그 긴급 체포 요구 아니 지금 통과가 돼서 8명에 네네네. 대해서 지금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들이 또 증거인멸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자료를 확보하고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신병 확보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관천 경정이 네네네. 청와대 이제 3대 걸쳐 근무하고 등등 했다가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 그 얘기하면 안 되나? 담배 괜찮아요. 피면서 예.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행보도 그렇지만 정말 결연해요. 정말 결연하다고. 박관천만 있겠냐고. 경찰 안 해도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정말 분노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경찰로서 헌신하겠다. 역사 앞에 몸을 바치겠다. 네. 이런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들의 그렇죠. 활약을 우리는 좀 응원하고 기대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거울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저스티스님이 누님 변기입니다. 참, 진짜 제가 민망해서 계단에 말하면서. 바리케이트 쳐놓고요. 뭐 기가 찼답니다. 하여튼 계란에 바리케이트 계단, 했어요? 계단. 계단에? 네네.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정인 한두 명 외에는 네. 아예 박근혜를 만나러 못 오게 했던 거죠. 아, 아예 이렇게 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뭐 들은 이야기니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얘기인데요. 자,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경찰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수사를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어제 우리가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약간 쇼일 가능성도 있고 좀 우발적으로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 이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쇼잉이라는 각도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고, 네. 진짜 자기가 죽는 게 자기 선에서 일을 끝낸 거라고 믿었던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상상을 하는 건 장성급에 오르는 사람, 그리고 독하게 내란 모의한 사람이 이 정도 네.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참 생각하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렇다면 굳이 생각을 해본다. 진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해서 모든 혐의를 자기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원래 국외 탈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김용현이한테 다 모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해서 윤핵에 가는 이제 이 혐의를 차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살 소동이 아니겠죠? 경찰 발표를 본다면 왜냐면 뭐 러닝 같은 걸로 자살이 목을 매달라고 되나요? 그런 네, 거죠. 그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복으로 목을 매달라고 한다. 내복을 입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김용현 씨가 중장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별 3개로 예편을 했는데 네. 이분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현직 군인으로서 진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좀 강직한 사람, 강직해요? 예, 그런 평가.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무능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대장 진급을 못하고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경호처장을 갔다가 후배 잘 만나서 국방부 장관까지 간 겁니다. 그 정도면은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은 엄청나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굉장한 출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다시 사면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져서 저는 윤석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아 봐라. 난 이렇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뒤집어 쓰려고 한다. 그렇죠. 네. 네가 네 자리 잘 지켜갖고 나를 나중에 구해주라 이렇게. 그 김용현이 처음 검찰에 와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선관위 선거부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김용현이 윤석열, 김용현 둘 다 검찰을 배신자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하면서 이 내란의 원인이 된 선관위 서버를 수사하면은 부정선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곁가지 얘기인데요. 부정선거 얘기하면 총선이 올해 4월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집권한 지 1년 반 후야. 그러면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우면 자기 선에서 다 손 쓰고 조사하고 그렇죠. 사람 교체해서 자기 정권 하에서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만드는 부정선거인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휩쓸려 들어갔다는 사실이 제가 한번 이봉규 씨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걸 일부러 들어봤어요. 네. 근데 바보래도 논박이 가능한 얘기를 막 침튀기면서 해. 네. 그래서 이걸 끄덕끄덕 듣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굉장히 이상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김용현 씨 아까 뭐 충성 얘기했고 강직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거는 힘이 있는 자기들 세계에서 평가합니다. 예. 아, 자기들 세계에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위험하고 또 검찰에서 조사할 때에도 김용현이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이냐 막 질문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뭔가 독박 써라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는 거 하면 수괴는 명확히 네. 윤석열로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현으로 수괴가 이제 둔갑할 일은 없는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네. 그럼 그걸 일부러 알고 조금 그런 걸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진짜 죽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리 경한 걸 해도 무기를 받을 텐데 남은 인생 전부 감옥살이 하려니 아예 확 끊어버리자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김용현 씨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애독했다. 예, 그랬대요. 저 중학교 때 그거 읽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방첩사령관 전두환 사진 건 사람입니다. 방첩사에.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애초부터 군사 반란을 꿈꿔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윤석열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이 반대 세력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뿌리 뽑겠다 이런 세상을 꿈꿔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용현 씨는 11년 전에 일밤인가 뭐 진짜 사나이 그런 데도 나오고 옛날에는 또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선화에 나온 사람은 박안수 계엄 사령관 박안수.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아. 참 인상 좋고 선량하면서도 군인 모습이고 이렇게 좋은 인상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거짓말. 다 얘기하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 인상의 사람이 11년 만에 네, 이렇게 변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얼마나 동네 아저씨 같아요. 늘 웃고 있고. 맞아. 근데 그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에 그 이임사 하면서 있는 동안 늘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약간 소름 끼쳤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그 하비에르 바르뎀인가 예. 그런 느낌이 나요. 아주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데 그 살인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가 착한 듯해 보이는 그런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모의하고 결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합참이 아니죠. 그 계엄사령관 했던 그분도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영구집권 만세, 예. 이러면서 그 만세 불러서 사람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해제 후에 결심 지원실 뭐 이런 그 비밀스러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공간이 있죠. 네. 거기에서 김용현하고 박안수하고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다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군사 비밀을 하도 풀어내가지고 의원들이 막 제지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막 이랬대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막 줄줄줄줄 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당일에 사람이. 알았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10월 1일부터 다 알았던 거고. 네. 그리고 계엄 사령관인 상태에서 이게 성공한 계엄일 때 이후에 대국민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시민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네. 그럼 계엄하에서 무조건 발포거든. 그 유혈 사태의 총 진두지휘자가 됐을 사람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그 선량하고 약간 어리버리한 인상 뒤에 얼마든지 사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서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사기꾼들도요 엄청나게 순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사기를 잘 쳐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그 피고인들이나 사기 피의자들을 피고인들을 보면은요 진짜 되게 순하게 생겨갖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나도 되게 믿음이 가요.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주위에 정운참모가 있습니다. 정운참모라는 것이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념적인거나 이 군문적인 군에서의 법률 문제 이런 것들 법무관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정도 되면 포고령 갖고 왔을 때 1조 읽어봤을 때 이거 위헌이다. 이거 알 수 있었을 알죠, 당연히 거예요. 알수 있었을 알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